탄수섬유는 우리가 일명 상품명으로 T700그레이드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사실 92%가 아니고 한 93%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현재 사용되는 거하고 좀 갭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93% 이상 컨텐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탄수섬유 형상에 이렇게 감아 놓은 거, 이걸 잘란 거, 이렇게 쇼트로 잘란 거, 그다음에 이걸 우리 섬유 형태로, 직물 형태로 짠 거, 이런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탄수섬유가 개발된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사실 제일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 친구가 그 백열등에 필라멘트를 넣을 때 우리 대나무 이거 잘라갖고 불에 태워갖고 양쪽에 전기를 걸어서 그 걸리는 저항에 의해서 발열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탄수섬유의 기본 이론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이 탄수섬유 만드는 게 굉장히 라인은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들이 파일럿 하나 설비도 원료부터 해서 저 끝에 탄수섬유를 감는 데까지 총 길이를 따지면은 막 일직선으로 나왔을 때 파일럿이 한 3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 뭐 이렇게 생산 라인은 적어도 한 480, 50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라인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참나무죠, 참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숯을 만들게 되는데 그 참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로 안에 이렇게 넣게 되죠. 딱 세워서 넣고 거기다 불을 떼게 되는데 불을 떼게 될 때 보면 첫 번부터 이렇게 강하게 불을 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 온도를 차츰 높여가요. 이렇게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다 닫아버리죠. 그래서 안에 온도를 상당히 올리게 되는데 그와 똑같은 논리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제품 자체가 참나무가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그 형상이 부스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성능을 평가합니까? 이렇게 두드려 갖고 이렇게 소리가 청명하면 좋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그 소리가 카본 컨텐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소리가 굉장히 청명해요. 그러니까 형상을 유지하는 거하고 카본 컨텐트를 높이는 이 두 가지가 참나무에서 원리가 나오는 거하고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탄수섬유도 원료를 만들고 그 원료를 가지고 온도를 천천히 올려가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0도부터 시작해서 1500도 이제 더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2400도 이상으로 올리는. 그래서 200도로 열을 가하는 거는 300도에 견디내기 위해서 200도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스트럭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300도 열을 올리는 거는 그 위에 온도를 견디기 위한 거고. 그래서 제가 원료를 가지고 만약 1000도에 넣어버리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린다는 그 스트럭처를 바꾸어서 다음 단계에서 온도에 견디내게 하게 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숯과 같은 논리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40년쯤 됐죠. 만들어낸 게. 그리고 저희들이 한 2007년도부터 스타트 했는데 여기는 김병철 교수님도 옛날에 키스트 계실 때 이쪽으로도 학교에서 하셨고 양 교수님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많은 기업들과 많은 출연 연구소하고 많은 학교들이 이걸 상업화하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전부 기부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회가 다음에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성공을 못 해갖고 다 손을 드는 바람에 일본 친구들이 전 세계 마켓시어의 75%를 일본 애들이 빅3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조이를 해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뛰어들면서 저희들만 하는 건 아니고 주위에 컨소시엄을 꾸며가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양 교수님도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탄수섬유는 90% 이상, 95% 이상 지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가 뭐 옷을 만든다든지 이러지는 않고 다른 물질에 이놈이 포함이 되어서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그 물질의 성능을 굉장히 급상승을 시키는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컴포짓 복합재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복합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수업 시간에 다 배우셨으니까 이런 수지 매트릭스인 수지하고 탄수섬유하고 섞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성형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가 아까 맨 처음에 애니메이션 자료에 나왔죠. 그래가 낚싯대도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프 샤프트, 뭐 테니스 라켓 이런 게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뭐 이렇게 탄수섬유가 좋다는 거는
절대적인 물성으로 따지면 탄소음에서 우수한 물질이 많습니다. 세라믹 계통도 있고 한데 그거의 밀도, 그 즉 무게를 나눈 값, 스페시픽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따질 때는 그러니까 상당히 가장 위에 포지셔닝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질 자체가. 그게 그거를 나타내는 어떤 density, strength를 나타내는 커브고, 타소지하고 비교하는데 제가 요게 탄소음료로 카본 파이버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경제성이나 기술성이나 환경 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뭐 경제성이야 가벼워지니까 스틸을 대체하는 거니까 연비 개선되고 또 CO2 배출이 적어지니까 환경 개선한다는데, 이 부분 기술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더욱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재료학적으로 무거운 물질일수록 설계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만들어내는데, 디자인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설계의 부분이나 디자인 부분이 다양화할 수 있고 확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또한 경량화적인 측면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틸을 대체할 경우에 상당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대체를 차츰차츰 해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카본 파이버 메이커가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걸 나타낸 거는 여기에 모여있는 플레이어들이 전 세계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보시면은 요게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전애들이 다 생산하면서 인조이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진국이 주도하는 주도형 사업 제품이었죠.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는 게 이제 포모사 대만에 이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기술들은 다 요 친구들의 어떤 기술을 가져와갖고 가져온다기보다는 빼내와갖고 하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000년대에 새로운 이제 플레이어가 나타나는데, 지금 터키에 하나, 차이나에 우죽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친구들은 뭐 별 아직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여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중국 자체에만 탄소음료 나오는다고 떠들고 있는 애들은 한 10개 이상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거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품도 입수하고 하는데 그 성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탄소섬유는 다른 어떤 유기 소재하고 다른 게, 이게 섬유 자체가 하나의 소재입니다. 스타트 소재. 그거로 해서 컴포짓이 만들어지고, 또한 그게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원료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니까, 어떤 에버리지의 성능이 아니고 그 물질의 어떤 베리언스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편차가 항상 균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중국 애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자기네들이 사실은 카본 파이버를 뭐 무슨 그레이드를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 조사해 보면 그 베리언스가 뭐 우리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언스가 CV%라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차가 커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이제 고객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탄소를 누가 짓겠다 하고, 인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오는데, 공통된 점이 뭐냐면, 우리 탄소음료가 뒤에서 내가 잠시 언급하겠지만, 탄소음료는 민수 분야도 많이 사용되지만 군수에 반드시 해야 될 제품입니다. 군수 분야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탄소음료가 EL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금지되어 있어요. 특히 국방 분야에는 반드시 수출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 무기를 만들려면은 이 탄소음료를 스스로 생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한 개씩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인도도 누가 개발했냐니까 최근에 들었어요. 인도 공군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에다가 스피노프를 했는데 조그맣게. 그래서 이 나라들이 러시아도 스타트를 다시 했고, 그래서 이런 또 군수 분야 때문에 또한 자국 내에 가지려고 하는 거고, 응용 분야 좀 보시면은, 그래서 뭐 미사일 부분, 요 바디 부분은 다 탄소음료 복합 재료고, 이제 우주 항공 분야, 자동차 분야는 제가 넘어갈게요. 요거 특히 우리 그 포뮬러 1 같은 경우에 이 전체 바디가 올 카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카본을 쓰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중탄성, 고탄성, 뭐 빨간색 종류인데, 전 바디는 탄소음료라고. 그러니까 타이어 빼고는 거의 그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연료 전지 부분에 있어도 이제 스택 부분에
중요한 GDL이나 가스 디퓨전 레이어 부분에도 탄소섬유가 들어가는 거고, 일부만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철도 차량, 풍력 브레이드, 날개 부분에도 이게 이제 메가와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이제 길이가 길어지는데, 지금 그 재작년인가 그 유럽에서 한 업윈 프로젝트에서 설계로서 한계가 느끼는 메가와트급이 5에서 7메가와트 넘어가면 설계로서는 감당이 안 된답니다. 처짐성은. 그래서 그때는 소재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탄소가 대세가 아니냐는 게 결론이 나왔던 부분이고, 한 7메가 되면 한 100m 넘어가죠, 길이가. 고압 용기, 해양 구조물,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 송전선 안에 보면은 크롬강이 이렇게 전체 고압 케이블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 처지게. 바깥의 부분이 이게 전기를 송전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크롬강인데, 지금 철탑이 300m 간격으로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처짐 때문에. 있는데, 이거를 탄소강화 복합 재료로 쓸 경우에 한 3배를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처짐성이 강하기, 버텨내기 때문에. 그래서 철탑 같은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놓을 때. 그래서, 근데 이쪽 분야도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를 잘 안 합니다. 개발은 다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토목 건축, 이 부분에 쓰나미 때문에 상당히 일본이 급격히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어딥니까? 고베 지진 때 상당히 증량을 하게 되죠. 그 인프라 구축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남미의 스포츠레저, 뭐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분야, 희한한 분야, 또 개밥그릇, 뭐 변기, 뭐 희한한 저거는 미국 애들 중에 사이트 중에 탄소섬유 갖고 만드는 성형 제품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동호회 비슷하게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국방 분야인데 제가 이 자료는 안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미사일 부분에 전부 바디가 이렇게 탄소 강화 복합 재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카이네틱 미사일, 나중에 지대공, 서브마린 잠수함으로 올리는 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전투기도 마찬가지죠. F-16에 한 3% 들어가던 게 지금 F-35나 F-22는 20% 이상 카본 섬유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스텔스, 그다음에 잠수함, 뭐 국방 분야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탄소 폭탄 있죠. 이거 걸포전에 사용되는데 탄소 섬유를 가마가 투입시켜 갖고 뭐 송전선 이런 데 다 해갖고 셔터나게 만들었던 미국 애들이 탄소 폭탄. 이 국내에서 지금 모 금속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실리콘밸리가 미국에 있는데, 저희들이 뭐 양 교수님도 항상 전주에 오셔갖고 그 부분을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전주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카본 사업이 집중되게 지금 국가에서 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아닌 카본밸리 형태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기업과 학교와 주련연이 힘을 합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북인데, 아까 인재가 한국이 이 정도 있어요.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A급 인재 비율이 2%. 이래 갖고는 도저히 특히 공대생들 너무 부족해요, 인재가. 여러분들 이런 어떤 소재에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더 이상 올릴 방법이 없어요. 전 국민 소득을. 일단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공학이나 이런 과학 분야에는 이게 진짜 너무 부족하다는 게 진짜 부족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 잘 아시죠? 우리 임파서블이라는. 이렇게 힘을 합칠 때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인데요. 제가 하나만 제가 그림을 동영상 아주 30초짜리 이게 이게 이제 바디를 이제 탄소 강화 복합 재료로 만들었던 로켓탄의 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카이네틱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은 폭탄을 안고 가는 게 아니고 속도로 적을 때려 붙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네틱 미사일인데, 그러니까 폭발해가 죽는 게 아니고 맞아 죽는 거야. 진짜. 그래서 조종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미사일입니다.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미사일도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한 이상입니다.